네, 저희가 후강통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지 매주 월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강통, 말하자면 중국 선전 증시와의 홍콩 증시와의 교차 거래까지 가능해지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난 한 주간 중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 상해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1월 5일 상해 증시가 첫 거래일을 열었죠. 첫 거래일에 무려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3,3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성강통 그리고 인프라 투자, 부동산 완화 규제, 그리고 개혁 진행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연초에 발표가 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지금 큰 폭의 변동성을 띠는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4천억에서 5천억 위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좀 지수 간에 보면 하루에 2, 3% 정도의 큰 폭의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강통에 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선전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후강통에 이어서 성강통도 조만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절을 전후한 5월 전후에 성강통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식은 루머에 그쳤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은 이렇게 성강통 관련 진행 사항이 있을 시에 외국인들에게 시장에 공시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콩 증권거래소의 소식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약 10조 위안의 인프라 투자 승인이 있었고 그중에 약 7조 원 정도의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된다. 약 300개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집행이 된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발개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7조 위안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일단 일부 외신 기자들에 의한 추측성 기사라고 언급을 했지만 기존의 금융위기 당시에는 약 4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가 있었죠. 경기 발전을 위해서. 지금 7조 원이라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완벽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관련된 어떤 최근의 인프라 투자 움직임을 보면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투자 규모가 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발기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의 인프라 투자와는 달리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고 외자 자본이나 사회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노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투자에 비해서는 좀 질적인 어떤 성장적인 측면에서 많은 중국 경제에 좋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발표가 됐었죠. 신규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1월 초에 베이징시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기사가 이런 언급이 나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버블 완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상해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고성장에서 안정적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어떤 모토를 잡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 아니면 가격 통제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펙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가 WTI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금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급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국유 기업에 따른 어떤 수혜, 어떤 효율적 그리고 일부 지분이 외부로 분배가 됨에 따라서 경영이나 어떤 실적 면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록 유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같은 정유주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개발위원회에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24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논리보다는 어떤
중국 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규제하던 측면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철도 운임이라던가 관련된 뭐 철도 벌크 선적에 대한 그 어떤 가격 통제를 철폐함에 따라서 가격의 시장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24개 품목 외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제한을 철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놓는 정책에 귀 기울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상해 증시가 3,300포인트를 넘고 3,400포인트를 넣으면서 5년 내 최고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는 뭐 HSBC나 뭐 BOA 같은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최근에 상해 증시가 좀 과열된 측면이 있고 연말에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외 증시에서는 상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약간 과열됐다,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상해 증시에는 아직도 저평가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투자하는 이런 지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그 중국 본토 A 주식 가운데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건 중국 남차, 네. 중국 북차라는 종목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남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와 비교를 한다면 현대, 롯템과 같은 업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철도,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관련된 화물차를 생산하는, 글로벌적인 최대 레일교통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각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양상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로 봐도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세계 점유율 1위,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글로벌 철도 레일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철도 투자에 약 150조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 2015년까지 약 20% 정도 비중으로 고속철도 비중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국민 대비해갖고 도시철도 길이를 비교를 한다면은 미국 대비해서 지금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한국과 비교해도 한 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1대1로 신실크로드 개혁에 따라서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가 합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두 업체가 합병을 한다면 자산 규모만 약 3천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합병 후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약 3천억 위안 정도의 큰 폭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목을 한번 실적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과 2015년 예상 실적을 비교해 보면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약 2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ROE 같은 경우에도 약 15%를 기록하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지표도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낮았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을 수입을 하고 R&D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고 지금 현재는 뭐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동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홍콩과의 계류를 통해서 어떤 투자에 접근하실 수도 있고 중국 남차 이외에 중국 철도건설, 중국 중철과 같은 종목들도 같은 섹터를 보시고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남차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현대 로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직접 비교를 해주시죠. 다음 화면 보시면서 한번 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남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로템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모든 지표 면에서 현대 로템보다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출액 성장률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은 이번 연도에 약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반면에 중국 남차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약 4배 정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ROE 측면도 훨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중국 남차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현대로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큰 상황인가요? 지금 잠시 지금 화면을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대 로템에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 예,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고 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선 도시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 선진국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2선, 3선 같은 도시에는 아직 지하철 인프라가 예, 많이 지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속철도 관련해가지고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배나 차이 나는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은 거의 3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남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